방콕에 젖줄인 차오프라야 강변의 한 사원.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도 불심이 깊기로 유명한 이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사원이 꾀서 뜻밖의 복권 장사를 만났다.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에게 행운이 올 것으로 믿기 때문. คนมาเที่ยวไงก็จะเสี่ยงโชค 부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사원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불공을 드리는 일은 뒷전이고 이들의 시선은 전부 천장을 향해 있다. 아니, 놀랍게도 법당의 하늘을 나는 것은 바로 제비가 아닌가? 대체 제비들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한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태국 전역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곳의 제비들. พูดว่าผมไม่เข้าใจว่าทำไมเนี่ยนกเนี่ยคือจึงมาอยู่ที่นี่แต่ถ้าด้วยเหตุผลที่ผมเข้าใจนะคิดว่าเป็นบารมีของหลวงปู่นะ 제비와 스님의 인연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다. 당시 사원의 주지 스님이었던 깨우 스님은 법당에서 수행하던 중 날개를 다친 두 쌍의 제비를 만났다. 제비들은 스님에게 사원에서의 기거를 청했고 스님은 허락은 물론이고 다친 제비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는데 그 후로 제비들은 사원의 명물이 됐다. เป็นด็อกเตอร์อยู่ที่มหาวิทยาลัยจุฬาลงกรณ์บอกว่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จะมีวัดช่องลมหรือวัดสุทธิวาสวัดเดียวเท่านั้นครับผมเป็นสิ่งที่แปลก 깨우 스님과 제비들이 함께 기거하던 법당 곳곳에는 아직도 제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 กบนกย้ายจากโรงเรียนสาราปยติธรรม 1983년 깨우 스님이 입적하시고 스님의 관이 다른 법당으로 모셔지자 스님을 따라 보금자리를 옮긴 제비들. 헌데 그 수가 무려 10,000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제비들은 다 어디에 둥지를 튼 것일까? 스님은 법당 천장에 있는 제비들만의 비밀 통로를 제작진에게 알려줬다. 그런데 난감한 표정의 스님,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잠깐만 올라가면 안 돼요? 깨우 스님의 관 위로 여자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사원의 불문율. 결국 현직 고대가 대신 올라가 보기로 했다. 법당에 지붕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제비 왕국. 수천 마리의 제비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낮에는 먹이를 찾아 집을 나선 어미들을 대신해 새끼들만이 빈집을 지키고 있다. 갑자기 바닥에서 뭔가를 열심히 줍기 시작하는 스님. 아니 스님, 그게 대체 무엇이옵니까? 이곳의 제비는 우리나라의 제비와는 다른 바다 제비들. 바다 제비의 둥지는 최고급 중국 요리에서나 볼 수 있는 고가의 요리 재료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채취하는 건 절대 아니란다. ก็เราจะเลือกรังที่เฉพาะรังที่มันไม่มีลูกไม่มีไข่ถ้ารังไหนมีไข่มีลูกเราจะปล่อยให้มันก่อน 제비집을 요리 재료로 사원에서 채취하게 된 것은 불과 2년 전. 가난한 신도들에게 음료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다. 제비집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비집 속에 불순물을 깨끗이 걸러내는 것이 우선. ก็ทำแบบเนี่ยทำให้สะอาดแล้วก็เอาไปเลือกขนให้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ก็ถึงจะไปล้างอีกเยอะแยะมากมาย 제비집은 옛부터 고단백의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는데 여성들의 피부 미용과 혈액순환에도 효과가 있단다. 근데 그 비싼 걸 그렇게 많이 넣습니까요? แบบว่าทั้งนะก็40-50% นะคะไปนี่นะ 삶은 제비집에 끓인 설탕물을 넣어 만든 제비집 음료수 한 컵의 가격은 단돈 1,000원. 여기에도 깨우스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เพราะว่าบางคนน่ะหลวงพ่อเขาบอกมีเงินน้อยก็สามารถซื้อกินได้ใช่ไหมใครก็จะมาซื้อกินละ 6,000 ล่ะ รังนกครับ
이제 제비집 음료수는 신도들은 물론이고 사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캬, 만들어 놓기가 무섭게 팔려 나간다는 것이다. ขึ้นแรง รู้สึกดี อร่อยดี 음료수의 판매 수익은 가난한 신도들의 생계비로 지급된다. 파는 사람과 먹는 사람 모두에게 제비집은 부처의 자비인 셈. ผมก็บอกมีตังค์น้อย ก็กินได้ค่ะ ก็บ่อยค่ะ เหรอชอบ 고가의 제비집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마을에는 얼마 전부터 고층 아파트형 제비집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과연 그곳에도 제비들이 살고 있을까? ก็ช่วยดีไม่ดีด้วย เพราะว่าอันนี้ข้างในเนี่ยเขาจะไม่ค่อยให้ใครเข้าไปไทย 하지만 제비집의 주인을 만나보는 것조차 쉽지 않다. 마을 사람들의 수소문을 통해 어렵사리 한 제비집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ถ้าไม่ใช่เจ้าของเขาไม่มีใครให้เข้าไปหรอก เจ้าของเขาก็อย่างที่บอกเขาลงทุนไปตั้งเยอะเงี้ยเขาเข้าไปแล้วคนเข้าไปแล้วเงี้ยนกหนีเข้าไปแล้วเขาลงทุนไว้ก็ต้องเข้าใจ รัฐบาลยังไม่กล้าเข้าเลย 결국 제작진은 현재 건설 중인 제비집의 내부문을 엿볼 수 있었다. 공사 한창인 실내는 여느 아파트 건설 현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일명 제비 아파트라 불리는 이곳은 제비들을 위한 환기구는 물론이고 휴식 공간과 자연 조망권도 갖췄다는 것. น้ำเป็นในพ่นน้ำพ่นเป็นฝอยอะ ครับผม ในเนี้ยในช่องต่อไปก็จะเดินแป๊บเดินอะไรในเนี้ยทำความเย็นไงพ่นผนัง 게다가 옥상에 대형 풀장 설치까지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ขาย3.5 ล้านห้องละนะนี่ชุดนี้8 ห้องอ่ะคุณก็คูณไปเลยเยอะแกตังค์เยอะเงินเยอะ 제비집 유치 경쟁에 뛰어든 건 일반 가정집들도 마찬가지. 과연 이곳엔 제비들이 있을까? 잠시 후 한 마을의 쌍둥이만 100명. 베트남 신트이 마을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마당 한켠에 마련했다는 제비집.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비는 보이질 않았다. ยังไม่มีเพิ่งมาทำเองใช่ไหมทำมาปีกว่า 목마른 제비들을 위한 물통에서 모형 제비집까지 갖가지 유인책을 준비한 아저씨. 아니 근데 제비가 그래도 오지 안 왔나요? ไปขอเข้ามามาจากวัดลักษณะรามขอเข้ามาโรยให้ได้กินนะให้ได้กิน 아저씨가 준비했다는 비장인 무기는 거금을 들여서 말레이시아에서 공수했다는 제비소리 CD가 바로 그것이다.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로ละ ที่วัดลักษณะรามที่เขาขายอยู่ประมาณ 50,000-60,000 บาทครับ 다음날 아침 태국의 불교는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소승불교. 공양 방법도 대승불교인 한국과는 다르다. 밤은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 낮 12시 이후부터는 절대 금식이 원칙이다. 그래서 그런지 스님들의 아침 공양은 언제나 풍성하다. 같은 시각 일찌감치 먹이를 찾아 법당을 나서는 제비들. 제비들이 법당을 나서면 바빠지는 것은 법당 관리인인 우원씨다. 제비들이 워낙 많다 보니 법당을 매일같이 청소하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닌데 ถ้าไม่มีหลวงปู่ผมก็คงทำไม่ไหวครับคงจะเหนื่อยมากป้อนอาหารไปแล้ว 이곳에서는 제비 아빠로 통한다는 그가 가장 정성을 쏟는 일은 바로 띠딕띠딕띠딕 새끼들을 돌보는 일. 그는 직접 구해온 먹이로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을 먹이고 키우는 일을 도맡아 한다. ตกลงมาครับตกลงมาจากข้างบนแล้วก็เก็บมาอนุบาลไว้จนป่าโตบินได้ก็ปล่อยเขาไปครับแบบเมื่อกี้นี้ครับ
비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인지 날개짓 몇 번에 처녀 비행까지 성공한 제비새끼 한 마리. 어디로 날아갔나 싶었더니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듯 깨우 스님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선보인다. 깨우 스님과 제비들의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원은 불자들의 성지 아닌 성지가 됐다. 이들은 스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제비들을 통해 현세에서 쌓아야 할 선한 업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이다. มันก็แปลกดีฮะคงจะเป็นที่อะไรร่มเย็นนกได้มาเข้าอาศัยแล้วมันจะปลอดภัยไม่มีอันตรายก็เลยนกก็เลย ถ้ามีนกมาอาศัยในบ้านเราจะโชค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6시 30분. 법당 앞에는 어김없이 제비들의 긴 행렬이 이어진다. 만 마리의 제비들이 일제히 법당을 향해 줄지어 들어서는데 더욱 신기한 것은 제비들이 귀가 인사라도 하듯 깨우 스님의 관 위를 몇 바퀴 돌고 난 후에야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ก็ญาติโยมกลับบ้านได้แล้วนะกลับบ้านเถอะลูกเต้าเป็นห่วง 제비들이 법당 안으로 다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스님은 제비들의 휴식을 위해 창문을 닫고 불까지 꺼준다. 저녁 7시가 바로 제비들의 취침 시간. 그런데 문단속하다 말고 느닷없이 법당 밖을 소송이는 스님. ก็ต้องรอให้มันเข้าจนหมดถ้ามันไม่เข้ามันก็บินวนอยู่ข้างหน้า 이제 제비들은 사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식구이자 중요한 존재다. 마지막 한 마리 제비까지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스님은 문을 닫는다. ไม่ใช่ว่าเราจะจับกันย้ายกันไปย้ายกันมาได้ เพราะนกเขามีวิญญาณ เขามีความรักในสถานที่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깨우 스님과 제비들의 아주 특별한 인연. 깨우 스님에게서 영원한 안식처를 얻은 제비들의 보은 역시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까.